시간은 2008년 6월 30일 오후 1시로 돌아갑니다. 50대 린이라는 남성이 대만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가쪽으로 차를 세워 내립니다. 왜? 소변이 너무 급해가지고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다짜고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소변 넣어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풀숲으로 정신없이 들어가요. 그렇게 소변을 누고 나니 그제서야 주위가 보이는 거죠. 쓱 보니까 내 바로 앞쪽에 파리떼들이 엄청 많네. 거기다 이게 무슨 냄새야? 처음에 그는요, 요 앞에 돼지나 죽은 개 사체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앞에 사람 발 같은 게 보여. 설마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기에 벌거벗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 남자는요, 얼굴을 땅바닥 쪽으로 향한 채 알몸 상태였어요. 이미 온몸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부어오르고 썩어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이 남자 두 손이 없네? 두 손이 절단된 상태였던 겁니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 이 범인 남자를 목 졸라 죽인 뒤에 양손을 잘라냈구나. 누가 봐도 이건 살인사건이죠.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게끔 옷을 모두 벗겼을 뿐만이 아닌 두 손을 잘라버렸어요. 지문을 지워버렸다는 건 이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남자가 누군지 밝혀지면 곧바로 내가 수면 위에 오를 테니까. 경찰은요, 지문 확인이 안 되니까 피해자의 치아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치아가 다 좀 부러져 있고 이가 고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경찰 또한 수사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범인은 뭔가를 놓쳤어요. 뭘? 현장 주변에 떨어져 있던 빨간 주머니. 이게 이 사건의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던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주머니. 이 주머니에는요, 독특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경찰이요, 뭔가 촉이 왔던 거예요. 이 빨간 주머니 사진을 찍어다가 주변 마을하며 이리저리 다 뿌립니다. 그 결과 이거 내 향주머니 같은데? 라면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기가 막히게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범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쓰레기 취급하듯 무시하고 가버렸던 것 같은데, 이 향주머니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 거예요. 피해자는 당시 63세 남성 장 씨였습니다. 장 씨는 생전에 붓이나 먹 같은 거 파는 서해 도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의 집안 형편 좋았습니다. 가족 관계 좋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는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건지. 경찰은요, 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기와 더불어 이 피해자의 통신 기록을 조사합니다. 누구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는가? 그러면서 용의선상에 누군가를 올리게 되죠. 동시에 시신이 발견된 도로는요, 산간 지방의 되게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CCTV가 진짜 많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몇 대 없는 CCTV 중에 하나가 한밤중에도 찍히는 적외선 기능이 있는 CCTV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CCTV에 장 씨와 마지막으로 통한 인물,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의 차가 딱 찍힌 겁니다. 적외선 기능이 있는 카메라였기 때문에 차 번호에다가 차 안에 있는 사람까지 정확하게 다 찍혔습니다. 그렇게 잡혀 들어온 사람은 45세였던 양 씨. 양 씨는 곧바로 자백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바로 물었어요. 너 그럼 장 씨의 잘린 손은 어디다가 버렸냐? 그 손이요. 그 손 시신 버린 도로 쪽 강가에 버렸어요. 경찰은요, 바로 이 양 씨를 데리고 현장 검증 플러스 잘려진 두 손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놈이 두 손을 그냥 툭 버려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였나? 아닌가? 여기였나? 그렇게 고속도로 강가 주변을 차를 타고 여기였나 저기였나 돌아다니던 와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팍 차 시동이 꺼진 거예요. 도로 한 중앙에서 갑자기. 실제 이때 경찰이요, 뭔가 느낌이 싸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 경찰이요, 외딴 곳이라 차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차가 딱 세워지자마자 차 문을 딱 열고요, 야 양씨 내려. 그러니까 양씨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면서 얼떨결에 내렸죠. 이때 경찰이 양씨한테 그랬대요. 야, 얼마나 고인이 한이 서렸으면 차가 멈췄다야. 네가 장씨를 죽였으니까 네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 우리가 아닌 네가 직접 말해.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얼른 말하라고. 실제로 진짜 그랬대요. 그래서 이때 양씨가 미안합니다 허공에다가 그러고 다시 차에 타 시동을 거는데 바로 시동이 걸리더래요. 여기까진 에이 뭐 짜맞추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 딱 시동 걸고요, 1km도 안 가가지고 대략 한 500m쯤 어떤 냄새 하나가 경찰 코끝에 팍 들어온 겁니다. 이거 100% 시신 냄새인데? 야, 차 세워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시신 냄새를 맡는다는 게 이것도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려가지고 수색 중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코끝에 싹 들어왔대요. 바로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는데 진짜 양손이요,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확 들어왔대요. 바로 보였대요. 더 놀라운 건 이 양씨왈 그 손을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계곡 쪽에, 강 쪽에 분명히 던졌다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 가라고. 그런데 이 손이 발견된 곳은요, 물가가 아닌 큰 나무 바로 밑이었습니다. 즉 이 양씨는 계곡, 강에 버리겠다고 던졌지만 그게 이 큰 나무에 가로막혀 부딪히면서 나무 아래로 떨어졌던 거예요. 물에 안 흘러간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양씨는 왜 장씨를 죽인 걸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이 두 남자 사이에 여자가 하나 껴있네. 그녀의 이름은 예팅위. 그녀의 직업은 여행 가이드 플러스 부동산 중개사 플러스 관광협회 사무차장 플러스 압류주택 구매 판매자. 이 여자 직업이 많네? 왜 직업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거야, 사기꾼이었으니까. 그녀는요, 사기 전과만 여러 개 있는 프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 옷을 고급지게 아주 잘 입고요, 말투도 고급져, 몸매도 고급져, 피부도 하얘, 얼굴도 말해 뭐해요. 그녀는요, 이혼녀였습니다. 본 남편과 이혼한 후에 그녀는 요 주둥이로 살아요. 주둥이. 돈 많고 어리숙한 남자만을 골라 이런저런 거짓말하면서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녀의 남자 관계에 복잡했습니다. 공범인 양씨 또한 그녀가 기생하는 남자였어요. 둘이 동거하는 사이. 그런데 이 양씨로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그녀 또 피 빨아먹으려고 접근한 거예요. 누구한테? 돈 많아 보이는 60대 장씨한테. 예팅이는 매일같이 장씨가 운영하는 서해 가게에 출퇴근합니다. 그러면서 입 바른 소리 엄청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워졌다 싶으니 쓱 얘기합니다. 아니 오빠, 내가 그 부동산을 하나 투자했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저렇게 돼서 자금 회전이 좀 필요한데 내가 금방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래서 이때 장씨가 자기 돈을 빌려준 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 정도 돈이 없어.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지인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예팅이한테 또 빌려준 거예요. 건너서 빌려준 겁니다. 이게 내 돈을 빌려준 거였으면 좀 기다려줄 수 있는데 나도 빌려준 거잖아요. 빌려준 사람이 나한테 얼른 갚아달래.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예팅이를 쪼게 되죠.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 왜 안 갚아? 나도 그거 빌려준 거라 좀 얼른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여자가 잘도 갚겠다. 짜증나. 계속 돈 갚으라고 징징징. 그냥 죽여버리는 게 마음 편하겠어. 그래서 양씨를 이용 죽인 겁니다. 시신 발견 약 10일 전인 2008년 6월 20일 저녁 7시가 넘어서 예팅이 양씨 핸드폰을 사용해 장씨에게 연락합니다. 장씨 오빠, 나 돈 마련됐어. 돈 갚을게. 타이베이시 이쪽으로 와. 이때 그녀는 양씨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가 길가에 서 있는 장씨를 태웁니다. 태우자마자 바로 차를 문제의 도로 쪽으로 몰아요. 이때 양씨가 운전을 했고요. 장씨는 바로 옆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예팅이는 뒷좌석 장씨 바로 뒤에 앉았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의 도로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장씨가 방심한 듯 보였을 때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예팅이 힘이 약하니까 힘을 지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무릎을 장씨가 앉아있는 좌석 의자 등받이에 딱 받치고 바로 뒤에서 철사로 그의 목을 감아 팍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 무릎으로 등받이를 밀면서 상체를 이제 목을 조르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와 독하죠? 이렇게 죽인 거예요. 죽인 후에 그들은 지문 조회해볼까봐 손목을 잘라버리자 바로 토막. 예팅이는요 진짜 교활한 년이에요. 이런 짓 하고 한동안 사우나를 전전합니다. 그런데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나름 사우나에서 무슨 또 잔머리를 굴린 건지 갑자기 경찰서로 전화해서 자수한다고, 자수하러 경찰서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 오라고 했죠. 그래서 와요. 그런데 와서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좀 하고 다시 올게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가버립니다. 그 후에 비행기 타고 중국 푸젠성의 진먼이라는 곳으로 이동. 거기서 또 작은 배 타고 더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 어찌저찌 국경 순찰대에서 이상함을 포착. 결국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아요. 이때 그녀는요, 내가 왜 출국 금지냐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항의합니다.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양 씨가 자백을 하긴 했지만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무작정 그녀를 막을 순 없었어요.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녀는요, 기회다. 바로 저녁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요, 한 달 넘게 도주했어요. 이게 도주했다고 해야 되나? 그 한 달 동안 여러 번 경찰서로 전화합니다. 자수하고 싶다고. 아니 그럼 오면 되잖아. 그런데 요 주둥이 뿐이에요. 하다 사건 발생 2달 뒤인 8월 5일 이녀는요, 타이베이 지검에 가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백 편지까지 다 써가지고 각 언론사에 이제 팩스로 보내기까지 해요. 자기 주장은 내가 안 죽였어요. 다 양씨가 꾸민 얘기예요.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제가 어떻게 장씨를 혼자 죽이겠습니까? 양씨가 죽인 거예요. 양씨가 절 모함하는 거라고요. 자기는 사건 당일 줄곧 차에 앉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양씨가 장씨를 데리고 차에서 내렸고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나도 모른다. 나타나진 않고 이렇게 편지만 보낸 겁니다. 경찰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로 주소지 확인하고 통신지 확인하고 그녀의 주거 지역을 확인,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강제 체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가 살던 집을 수색하는데 거기서 한 통의 황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독한 년, 애초 계획은 장씨 죽이고 토막낸 후에 시신을 황산으로 다 녹여버릴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 생각 외로 황산이 적어. 이 정도론 시신 퍽이나 녹겠다. 그래서 계획을 바꿨던 겁니다. 죽이고 옷을 다 벗기고 두 손을 잘라버리는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팅이 본인 계획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되게 외진 곳으로 CCTV가 몇 대 없었습니다. 그 몇 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적외선 카메라. 이게 산 쥐, 산 들짐승 때문에 달아놓은 거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게 범인의 차가 찍혔고 시신이 발견된 것 또한 이 린 남성이 소변이 마려우면서였죠. 만약 이 남성이 소변이 마려워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이 외진 곳에서 이 장씨의 시신은 끝까지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빨간 향주머니, 이게 진짜 결정적인 단서였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진 건데 기가 막히게 장씨의 가족들 거였던. 현장 검증 도중 갑자기 꺼져버린 차 시동과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얼마 안 가 발견된 두 손. 아니 계곡에 던졌는데 그게 나무에 맞아 그 밑에 떨어졌다는 게. 그리고 도망치려고 이 여자가 비행기 타고 중국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려고 하고 별 생쇼를 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칫하면 진짜 못 찾을 뻔했는데
기가 막히게 제때 출국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결론은 예퉁이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공범 양씨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고 해요. 이 모든 게 어쩌면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장씨의 혼이 제발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발생했던 남자의 기생에 살던 한 악녀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